당에서 적절히 잘 할 거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은 단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의 인권, 민주주의의 최고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죠.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 공갈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거는 공산국가에도 없고 더구나 민주국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공직선거법에 일단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받았던 그 항목에서 그 부분을 삭제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민주당이 법안으로 만들고 나중에 당선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공포를 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면소법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의 비판을 넘어서서 정말 이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왜 이런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야 되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독재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본인의 연임 제한을 없앴고요. 또 여러 가지 아프리카의 특히 많은 독재자들이 이런 뇌물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걸렸을 때 본인이 법을 바꿔서 바로 이 면소를 받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정말 의심스럽고요. 이거는 정말 이재명 한 명을 위해서 법을 바꾼 겁니다. 평상시에 공직선거법을 이렇게 개정하자라고 주장을 해왔다면 또 모르겠는데 대법원이 조금 속도 있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것이 이재명이 만약에 당선이 됐을 경우 발목을 잡을 것이 우려돼서 법을 바꾼다? 이게 과연 법치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그런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완전 법 앞에 특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정말 심히 우려하면서 이번에 투표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면소법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사법부 압박에 선대위 내부에서도,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저는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이런 문제 등등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자제를 해야 한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전화인 강금실 선대위원장,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해가지고 당 지도부하고도 좀 지나치다는 의견도 전달하고 그랬어요. 솔직한 말로 제1야당의 유력한 후보를 후보 등록후에 제거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만들라. 이건 저는 좀 무리한 얘기인 것 같고요. 적어도 사법개혁 과제가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과제가 됐다 하는 것만큼은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으신 우상호 위원장의 발언,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 필요성을 설명했지만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일단은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번에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그 대법원의 이 전례 없는 무리한 재판 진행에 대해서 대법원 또한 개혁에 필요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것은 당내에 대부분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당장의 특검이나 탄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그렇게 급하게, 더구나 예민한 대선 시기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실제 최초 추진했던 특검은 일단 추진 자체를 보류해 놓은 상태고요. 네.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법원 파기환송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적어도 왜 그렇게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에 이르는 정도의 효과를 이루는 판결을 9일 만에 왜 그렇게 했냐. 그 과정은 법이 정한 이 대법원 내규라든가 이 사실심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대법원의 이 법 위반, 위헌 소지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내놓는 해명은 왜 우리 판단에 시비벌을 거느냐. 이거 외에
위법의 요인에 대해서 답변하는 부분을 전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적어도 그걸 국민에게 알릴 필요는 있다는 차원에서 일단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네. 그나마도 이제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서 실제 의미 있는 시간은 보내지 못했지만 이후에 적어도 이번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발생했던 문제 그리고 사법부나 대법관들이 실제 이번 선거에 관여해서 네. 선거 결과를 바꾸려는 시도를 위법을 감내하면서까지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다시 어떤 형태로든. 그렇죠. 이제 네. 그거는 시기와 방법은 알겠습니다. 뭐 내부 그 의견 조율을 통해서 정해지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 사법부를 향한 압박의 일환으로 또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형사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변호사에 대한 술 접대 의혹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 의혹이 내용 자체가 추상적이다. 그래서 밝힐 입장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명확하게 찍힌 사진을 공개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현직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의혹은 그 자체로 충격입니다. 의혹의 장본인 지귀연 판사가 속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는 언론 공지문을 뿌렸습니다.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이랍니다. 거짓말입니다. 이미 대상자를 특정했고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자,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찍힌 것을 사진을 공개하겠다. 금방이라도 지금 사진을 공개할 것처럼 사실은 어제도 나섰는데 계속 언급만 하고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그거는 또 왜 그런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압박의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려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될지요. 저는 이 사태가 또 자칫하면 제2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가짜뉴스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어제 한 유튜버가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를 두둔하자 주진우에 대한 사진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 사진을 공개했는데 굉장히 평범한 그냥 와인 술자리의 사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이것이 뭐 룸살롱에 대한 의혹 제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고소고발에 대한 경고장이 날라오자 황급하게 영상을 내리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확실한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인도 아니고 판사에게까지 이렇게 가짜뉴스를 동반한 의혹 제기를 시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 대단히 부적절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만약 이것이 정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이 판결을 맞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거든요. 굉장히 비본질적인 사안까지 동원해서 사법부를 부적절하게 흔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해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 공개 언제쯤 하는 건가요? 공개가 아니라 이제 제공 쪽으로 지금 아까 바뀐다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수사 의지나 이런 것들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사진을 제공해 줄 테니 이것을 그걸 근거로 해서 좀 수사를 하고 진행을 시켜라. 그리고 자정작용을 정말 하는지, 정말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지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뭔가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뭐 여론 재판 성격의 그 분위기로 몰아간다면은 뭔가 지금 대선 국면에서 뭔가 새로운 비전과 국가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사법부와 싸우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뭔가 제공해서 뭔가 일단은 사법부에게 공을 좀 넘겨보자라는 의견이 좀 더 다수로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그 한 유튜버가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과 뭐 의견이 일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